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하는 영상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갑자기 얘기를 해보고 싶은 이슈가 생각이 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요 쇼츠 기억하시나요? 칠의 여자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짧게만 얘기를 하는 걸로 만든 영상인데 그냥 하나의 제 작은 간단한 의견 공유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바이럴이 돼서 이런저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갑자기 바이럴되는 영상의 댓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유튜브보다는 인스타에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둘 다 있긴 하지만 항상 달리는 댓글이 이런 종류의 댓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긁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요즘에 댓글에서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싫거든요. 왜 싫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싫은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막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긁혔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정말로 긁혀서 화가 난다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이 말 듣고 열받아라 라고 작정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상대방한테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나의 상태나 어떤 문제나 그거에 대한 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명을 해요. 열심히 에너지를 써서 노력해서 언어로 말로 전달을 했는데 상대방의 그 이 한마디가 이 모든 노력들을 싸그리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상대방의 다층적이고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감정의 생각들이나 그리고 그거에 동반되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싸그리 묵살하고 그 상황 자체를 되게 축소시키는 말이고 그 말을 하는 상대방을 되게 1차원적으로 납작하게 바라보는 말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말이 별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긁이라는 이 한마디가 그 화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내용이 있고 발화자가 있는데 이 내용,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신저의 입을 막아버림으로써 대화를 일방적으로 끝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뭔가 더 많은 의견 공유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말이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말에 화를 내면 본인이 상대방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곡을 팍 찔렀다, 허를 찔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논쟁에서 이겼어, 너 말빨로 나한테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어이가 없어요.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한테 논리적으로 밀려서 말빨이 안 돼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벽을 보고 얘기를 하는 기분인데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사실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태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내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상대방의 감정을 또 멋대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이런 한마디로 나는 그냥 긁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화내는 사람. 나는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한 사람은 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차분한 사람.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차분한데 너 왜 혼자 긁혀서 이렇게 화내고 동요하고 있어? 너는 패배자고 나는 승자야. 약간 이런 구조가 너무 보이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걸 좀 풀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무력감이 들고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긁이라는 말이 사실 밈화가 된 지 좀 됐잖아요.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처음에 이 말들이 막 돌기 시작했을 때는 상대방을 되게 열받게 하고 얄밉게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어디서 이렇게 발굴해 왔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나 그럴 때 긁혔다 라는 표현을 빌려와서 종종 썼던 것 같아요.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상황에 내가 그냥 긁힌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감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별로일까?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된 것 같아요. 앞에 말했던 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나는 차분한 승자, 너는 감정에 동요하는 패배자. 딱 이 관계가 정립이 돼버리잖아요. 저는 그 기저에는 우월주의 라는 게 깔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문해력이 떨어져 보이고 논리력이 빈곤해 보여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자기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설명할 만한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이나 의견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고 그래서 문해력 떨어지고 논리력도 좀 빈곤해 보인다 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유치하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이랑 이렇게 말다툼하고 말싸움하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초등학생 때. 뭐라 하면 약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공감 능력도 되게 결여되어 보이고 사회성도 진짜 떨어져 보인다. 이거는 뭐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긁혔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설령 공감 못할 수 있어요. 모두 다 공감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회라는 곳에서 집단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성이라는 덕목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갖춰진 느낌. 내가 어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 드는 거, 하는 거 본인의 자유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는다 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모두 다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실행하지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이라는 게 있고 규율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만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런 경계 없이 생각이 들었다 다 말해버리고 하고 싶다 하면 다 행동해버리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회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내가 스스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내가 하는 말에 열받았네? 되게 이 말에 긁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말로 내뱉는 거는 다른 문제죠. 우리가 뭐 대화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해. 그럼 쌍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쌍욕을 해버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누군가를 대화를 할 때,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풀려고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막 이래도 거기서 쌍욕을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랑 똑같다 보거든요. 욕하고 싶어서 욕해버리는 그런 느낌. 저는 사실 일상에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조적인, 자학적인 그런 개그나 유머로 소비하는 그런 경우 말고, 그래서 이런 말들은 다 SNS에서만, 온라인상에서만 받고, 실제로 저는 댓글을 통해서만 이런 것들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온라인 세상이 전부고 여기에만, 인터넷에만 사는 사람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공감 능력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감을 떠나서 타인의 감정 자체를 존중할 줄 모르는 그냥 미성숙한 개인이다 라는 느낌이 확 와요. 저는 대화나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집단에 속해서 일을 같이 하거나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방법은 사실 대화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상대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공감까지는 사실 못하더라도 이해나 존중하려고 노력해본다면 해결되는 지점들이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뭔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문제성 발언을 한 사람, 문제성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공격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냥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데, 그거를 급커브를 틀어가지고 너 이거 혹시 지금 특정 성별을 욕하는 거야? 특정 성별 잘못했다고 일반화하는 거야? 너 지금 갈라치기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이 문제제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왜 문제제기를 했는지, 어떤 부분을 문제라고 느끼는지 그걸 먼저 뜯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 없이 이걸 다 치워버리고 너 왜 문제제기? 성별 갈라치기 안 해? 갈등 조장 안 해?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이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까 합의도 안 되고 일치도 안 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는 문제대로 남고,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은 갈등대로 생기고, 예전부터 사실 많았지만 최근 2, 3년 동안 엄청 많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 컨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좀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이나 DM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사실 어떤 지문이 있을 때 지문에서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설명적이거나 중복되는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딱 필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만 요약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이 잘 되는 글을 좋은 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뭔가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씩 빠지는데 사실 문맥상으로, 맥락상으로 읽어봤을 때는 그게 다 읽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럼 이거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나 그래서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보는 게 아니라 곁다리에 있는 디테일에 너무 집중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예시를 들자면 제가 그 7회 여자 쇼폼 올렸을 때도 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쇼폼의 특성상 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흐려지면 루즈해지기도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걷어냈단 말이죠. 뭐 칠의 여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성 발언인 것 같다. 칠의 여자라는 말이 있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칠의 남자라는 말도 같이 파생된 것 같은데 성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보지 않고 외모 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급을 나눠서 라벨링을 하고 그걸로 계급화를 하는 현상이 문제인 것 같다. 논점은 이거였어요. 사람에다 재고 점수를 매기고 그걸 계급화해서 급을 나누는 등급을 나누는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건데 여자한테만 하는 거 아닌데? 피해의식 오지네? 이딴 영상 찍어가지고 왜 성별 갈라치기 하고 갈등 조장하는 거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글이나 대화를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은 의무교육 때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연습이고 되게 필수적인 능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을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말이 길어지는 거죠. 쿠션을 많이 깔게 되고 덧붙이는 설명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장황해지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많이 소모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맥락 없는 악플도 사실 많이 달리거든요. 니는 7의 여자도 안 된다. 니가 무슨 7의 여자냐. 7점은 무슨 뭐 1점이다. 몇 점이다. 니는 거기에서 거리가 멀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 화자의 의도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댓글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인플루언서 하는 게 자랑이라고 뭐 5년 뒤에도 몇 년 뒤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대학도 안 나온 게 뭐 공부 안 한 거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너무 맥락이 없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비하하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 없이 정말 아픈 사람일 수도 있겠다. 사고 체계가 그냥 망가진 거죠. 올바른 사고가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문해력의 작동이 좀 안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약간 엥? 뭐 이렇게 얘기하지? 싶긴 한데 이제 그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진짜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 본인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아주 조금의 측은지심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글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이 말 하나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시간을 되돌려서 되짚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이런 말들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납작하게 압축시켜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래서 뭔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수록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쌓아가야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방해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플이나 이런 댓글로 제가 컨텐츠 종종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면은 똑같은 레파토리로 달리는 게 저 말에 진짜 안 긁혔으면 이런 영상도 안 만들었겠지. 악플 단 사람도 악플 단 사람이지만 이거를 굳이 캡처해서 뭐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이 사람이 더 짜침. 애초에 악플 단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거를 왜 악플 받은 사람을 욕을 하는지 이해 안 되는 거는 이미 그건 예전부터 이해가 안 됐으니까 넘어가고 왜 만들면 안 되죠? 저는 컨텐츠 만드는 게 일인 사람이고 악플러들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건데 왜 안 될까? 근데 간혹 그런 걱정은 좀 들기는 해요. 보시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피로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100개 악플이 있으면 그중에 한 2-3개 정도만 만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 간혹 그냥 무시하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도 알죠. 그냥 무시하고 싫어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할 거고.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싶고 또 그렇게 컨텐츠 만드는 게 재밌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그러려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 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고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니 혼자만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완벽하지 않으면 문제 제기도 못하나요? 사람이 완벽해야만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설령 누군가가 지금 그 사람이 주장하거나 믿고 있는 가치관과 상반되는 행동이나 말들을 과거에 했다고 해서 지금 뭔가 이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희망을 갖고 싶거든요.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예전에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바뀐 지 조금 됐어요. 제 생각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사람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거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 무결하고 결점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 정석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 어떠한 거에 대해서 목소리 내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 사실 이 영상도 올리면은 뭔가 또 어떤 악플이 달릴지 대충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단순한 비난하는 걸 넘어서서 뭔가 조금 더 발전하는 성숙한 대화를 하고 토론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지 발전적이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도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일원으로서 건강한 사회에 사는 게 좋지, 병들고 피폐해진 갈등밖에 없는 되게 암울하고 우울한 그런 사회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전 제가 속한 집단이나 제가 속한 무리나 사회가 발전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그런 소모적인 사회에서 전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끌어내리거나 그 사람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금 더 나아가는 발전된 사회에서 같이 살자,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목소리를 내고 얘기를 했을 때 특정 성별을 끌어내리는 게 되고 특정 성별을 혐오하는 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댓글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뉴스나 사회 현상들을 봤을 때 정말 한숨 나오고 인간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어질 때도 있지만, 저는 그런 냉소적인 태도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사람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뭔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버리고 싶진 않거든요. 정말 그거까지 버리면 이 사회가 개노답 사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개인이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목소리 내고 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고 당장 바뀌는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뀌려는 시도는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나.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진짜 바뀌는 게 없고 개노답 사회가 된다고 해도 이런 노력들이 전제가 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원래 짧게 찍으려고 했거든요. 사실 교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시작했지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댓글 보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되다 보니까 유의미한 발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